미국 증시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토대로 투자 전략의 한 방을 노려보는 시간, 김석환의 매치 포인트 시작합니다. 오늘도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. 연구원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시간에는 골디락스와 경기 침체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증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전략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. 끝에는 또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주요 이슈까지 분석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골디락스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간밤에 조금 쉬어가는 모습은 있었지만 그래도 최근에 연초 분위기 기대 이상이거든요. 기대 이상인 것 같긴 합니다. 그렇죠. 예. 실제로는 사실, 굉장히 차가울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골디락스, 그러니까 차갑거나 뜨겁거나 그 사이 딱 적절한 그런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나요. 뭐 일단 증시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. 실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단행을 하면서 채권 시장도 역대급으로 안 좋았던 시점이었거든요. 그런데 지난 10월 이후부터 보면은 일단은 물가가 어느 정도 좀 잡혀가고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.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크게 좀 우려했던 부분들이 뭐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특히 유럽 같은 경우 천연가스 가격이었고요. 근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하방 압력을 좀 받아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이제 감소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좀 둔화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데에서 기대가 좀 커졌던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니까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이제는 그러면 작년과 같은 속도로 긴축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이런 시장의 기대감이 선반영 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적어도 방금 말씀하셨던 이 골드락스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 단에서는 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S&P 500과 한 200일, 그러니까 S&P 500 지수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 실제 지난해에 의해 계속해서 좀 하방 압력을 좀 받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주요한 기술적인 허들이라고 할 수 있는 200일선 계속 돌파하지 못하는 시점이었거든요.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도 거의 200일선에 좀 와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중간에서 좀 등락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, 그리고 이렇게 시장 흐름과는 반대로 가는 공포지수, 즉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연중 최저 수준까지, 그러니까 지난해 이후에 최저 수준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실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약간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. 이게 이 흐름이 지속적으로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, 또는 여기서 또 다른 트리거가 발생을 해서 또는 이제 반전의 모습이 좀 나올지,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봐야 되는데,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적어도 실물 경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좀 다른 뉘앙스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간밤에 나온 뉴욕 연은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가 뭐 지금 시장 예상이 대략 한 마이너스 7이었는데 실제로는 예상을 크게 하회하는 이런 결과치도 나오기도 했고, 뭐 뒤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일단 오늘 밤에 미국의 실물 경제 지표가 또 발표가 될 예정이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 실물 경제의 흐름이 좀 어떻게 나오는지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.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금융시장에서는 어찌됐건 약간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커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잘 나타나고 있는 게 미국 국채 수익률의 추이에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의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낮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실제 12월 FOMC 회의 이후에 연준이 올해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을 대략 한 5.1% 정도까지 예상을 했는데 시장은 그것보다 한 20bp 정도 낮은 한 4.9%까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만기물에 따라서 국채 수익률의 추이를 나타낸 건데, 작년 연말 그리고 1월 초에 발표됐던 고용보고서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 이 이후에 각각의 시점이 발표됐을 때마다 어떻게 좀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좀 나타내고 있는데, 일단 1년 미만의 단기물 같은 경우는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대략 한 4.8에서 4.9 정도에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, 2년물 이상의 장기물 같은 경우는 좀 더 낙폭이 커지는 시점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게 좀 단기금리와 장기금리 간의 좀 차이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보면 장단기 금리 차 역전폭이 좀 더 심화가 되고 있다. 실제로는 이제 이거는 과거 사례에 좀 비춰보면 경기 침체 전조 현상이다. 좀 더 심화가 되고 있다라는 시장의 움직임으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각각의 만기물 간의 국채 수익률의 차이도 보기도 하지만 기준금리하고도 차이가 얼마만큼 나느냐, 이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. 지금 자료 화면에서 보시면은 음영 구간이 이제 미국
2000년 초반 이후에 있었던 미국의 경기 침체 구간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항상 그 전에도 보면 주요 만기 물간, 뭐 2년물, 10년물, 3개월물과 기준금리 간의 역전 폭이 상당히 좀 심화가 되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는데 이게 지금 올해 들어서 더 큰 폭이 좀 심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좀 본다라고 하면 실제 금융시장과는 좀 달리 실물경제단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시장이 기대감을 갖는 이유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. 물가가 떨어지고 있거든요. 그리고 또 소비 심리도 의외로 좀 괜찮을 수 있겠는데 골디락스 정말 올 수도 있겠는데라는 기대감 충분히 인정을 하는 반대 보여주신 자료들을 판단을 해봤을 때 실물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것도 많은 분들이 인정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. 하필 이렇게 고민되는 와중에 S&P 500 지수가 200일선에 또 맞닥뜨리다 보니까 그래서 또 시장에서 이제 고민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.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꼭 체크해봐야 되는 그런 포인트들, 이슈들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? 네, 일단은 이제 지금 미국의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. 일단 우리나라는 좀 구정 연휴가 좀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 뭐 이런 테슬라를 비롯해서요. 국내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좀 발표가 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방금 제가 계속 실물 경제 쪽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일단 당장 오늘 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 생산 이런 부분들이 좀 발표가 될 예정이거든요. 자료 화면을 잠깐 좀 띄워주시면 일단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11월 데이터가 12월에 나왔기 때문에 12월 데이터가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.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달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 모두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됐을 때 전부 다 마이너스가 계속 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실제 공장이 잘 돌아가느냐와 관련한 이 설비 가동률 측면도 보면 계속 좀 둔화되는 모습이 좀 같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결국엔 저희가 이제 이 소비자 심리와 또는 이 고용에 대한 부분도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 대기업도 있긴 하지만 이제 중소기업 단에서의 고용이라든지 이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함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저희가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또는 이런 자영업자들, 그러니까 중소기업 단에서 얼마나 좀 채용 계획을 갖고 있느냐 이런 지표에서 약간의 이제 디커플링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향후에 좀 고용이 좀 빡빡해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. 이제 당장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 중앙은행의 금융정책 결정 회의가 끝나거든요. 지난 12월에 약간 좀 서프라이즈한 결과를 좀 내놨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도 좀 시장에서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그 결과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달러 인덱스의 흐름이 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지난 금요일에 좀 나온 이슈이긴 하지만 이제 아마 이 이슈가 올해 내내 좀 미국 증시 또는 미국 경제의 잠재적인 뇌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채 한도와 관련한 부분입니다. 지금 부채 한도가 거의 한도에 좀 도달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미 정치권에서 좀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계속해서 실물 지표가 발표되는 가운데 4분기 실적 시즌이 다음 주에 특히 더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옵니다. 이 종목들 많이 연휴지만 그래도 꼭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BOJ의 금리 결정에 따른 달러 인덱스의 변화, 마지막으로는 부채 한도, 이 얘기는 이제 목요일부터 조금 더 가시화가 될 전망인데 이런 것들 잠재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으니까요. 지금 굉장히 고민되는 딱 수준에 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더 깊게 살펴봐야 될 그런 이슈들 체크해 주셨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임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